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도 무너져 내렸고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그래도 여태까지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확진자 발생 소식에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지금 더욱더 긴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국 내 생산 차질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1분기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힌 점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량 집중적으로 매도에 나섰고요. 애플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IT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로나19의 31번째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으로써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공포감이 시장을 덮칠런지 오늘도 시장 이야기와 그리고 종목 고민을 저희 배트맨 일부에서 함께 풀어가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일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장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장이었죠. 오늘 시장도 분석해드릴 전문위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닝 저희 방송할 때 옆에서 얌전히 가만히 예쁘게 앉아 계셔 주세요. 아시겠죠? 저 가만히 앉았는데 피식하고 우시시던데요? 항상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옆에서 또 이렇게 재밌게 잘 해주시는데 기분 좋은 에너지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하나하나 정성껏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재원 전문위원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고 문자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신다면 정재원 전문위원과 통화하시면서 자세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전화가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가격 전략에 대한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셔가지고 편하신 연락 수단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계속해서 신청 접수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정재원 전문위원께서는 저희 방송에서 장 마감하고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지만 장 시작 전에 혹은 장 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꼽아서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원 전문위원의 채널이 뜨는데요.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버튼 누르시면은 정재원 전문위원이 시장에 대한 콘텐츠 올리는 것들 모두 다 무료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알림이 뜰 때는 정재원 전문위원께서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 세워드릴 때 바로바로 놓치지 않고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그 두 가지 버튼 눌러주시고 주식 잔소리 많이들 유튜브에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직접 좀 소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날 어떤 주제로 소개를 해주실지 방송을 해주실지 잠깐 좀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매주 일요일 날 저녁 때에 공개 방송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주제는 뭐 딱히 없고요. 그냥 주제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략, 전망, 그리고 종목군들에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날인데 오늘 이번 주도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유튜브에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채널이 나올 거니까 그쪽에 구독을 신청을 해 놓으시면
신청해 놓으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면 제가 이제 방송을 열거나 영상을 올라갈 때 알림이 뜹니다. 그럼 그쪽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2월 23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시청자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이죠. 벌써 이제 2월도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다음 주면은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4주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월의 마지막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에 유튜브 켜시고 주식 잔소리 검색하신 다음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접수되는 동안 저희는 그럼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근데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시장에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 배트맨 일부를 통해서 주고 계셨는데 역시나 오늘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을 기다린 건 아니지만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면은 1% 넘게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게 오늘 유난히 좀 많이 빠졌어요. 양시장 모두 1% 이상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금일 특히나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수급적인 매도세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이 3천억대, 기관이 5천억대 대량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쪽의 주체가 1,000억대의 큰 물량을 매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코스닥 시장엔 1,200억대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400억 가까이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아침 개장 전에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애플 쪽이었었어요. 1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 아마 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한 얘기들 때문에 시장은 개파락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폭을 키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 매매 주체별 투자자들의 어떤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가를 좀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합쳐지게 된다면 약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코덱스 200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을 좀 매도가 나는데 거의 대부분 뭐 코덱스 200에서 7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그 이하 뭐 신한지주라든가 한국전력 이런 쪽은 200억대 미만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 기관 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ETF 쪽에 관련되어 있는 매도 부분들만 따져봤을 때 약 2,500억대예요. 그중에 삼성전자만 1,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라면 고루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은 IT 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그 마스크 주리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빠진 부분들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관악구에 사망자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건지 그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죠. 다행인 것 같아요. 내일 마스크 관련주들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 싹 다 개파락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부분들이고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하시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테마주는 어찌됐든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만약에 21선짜리 때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습니다. 지수는.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2170, 61선 하회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일단 지수는 2% 정도 러프하게 더 눌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290
150포인트대 초반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옵션 만기일 때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1차 많이 조정받게 되면 290포인트대 초반까지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대에 갭이 있습니다. 갭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갭 자리가 292포인트 언저리대고 그 위에 갭이 296포인트대에 있는 그 갭이 하나가 있어요. 요 자리대도 한 번은 메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놓고 봤을 때 보게 되면 약 8.9포인트 정도 잡게 된다라면 지수로는 약 한 3% 정도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IT 쪽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 소부장 쪽들 다 빠졌습니다. 2차 전지도 빠졌고 5G 종목군도 몇몇 개 빠지는 게 있었어요. 대부분 다 빠졌는데 유난히 많이 빠진 게 그쪽이죠. 근데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었던 게 경기 부양 기대감이었어요. 지표가 안 좋을 것이라는 건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부분들이 경기 기대감이었던 그 경기 부양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애플 쪽에서 튀어나왔어요. 목표치 달성 못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한국 쪽도 안 좋겠구나라고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란 말이죠. 경기 부양책 쓰겠죠. 빠지면 많이 빠져 있는 섹터를 사야 되는 겁니다. 산업 섹터 지표가 안 좋게 되면 싹 다 안 좋아져요. 근데 회복이 되면 가장 회복이 빠른 게 IT, 2차 전지 이런 쪽 섹터가 될 겁니다. 성장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정을 받을 아마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의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되 61선 부근 선물 기준으로 290포인트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한번 좀 관망해보는 전략 그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관망을 하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종목이 있다면은 살펴보다가 전략은 진입은 사야죠.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진입은? 글쎄요. 종목에 따라서 조금 많이 틀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 섹터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뭐 첨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21선 자리대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눌릴 거예요. 그럼 보통 보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갭이 하나씩 있어요. 보면 지수가 갭상승 출발했으니까 갭이 있는데요. 그 갭 자리를 메꿔주는 그런 자리대죠. 첨보 같은 경우는 뭐 7만 원대 초반, 7만 2천 원 언저리.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5만 8천 원 자리대. 그러니까 21선을 깨는 모습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을 메꿔주는 그런 자리대에서부터는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네. 쌍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5만 원대 중반 자리대 61선 부근이죠. 그 자리대는 매수의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매수 진입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IT주 오늘 특히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 위주로 더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이 상당할 거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진입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 종목 빠르게 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활용하신다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아주 길고 긴 답변을 들어가실 수 있을 만큼 듣고 가실 수 있는 전화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좀 긴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좀 짧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으로 샵 0082번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상담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32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애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매일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산업 23,000원에 20%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니까 약간 정배열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근데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 모터스의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고 난 이후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매수 진입을 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수익을 좀 챙기지는 못하셨거든요. 만약에 이거 21선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겼다가 다시 매수 포인트로 좀 진입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22,000원대 초중반에도 다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내일 일단은 21선 깨지면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5,000원 언저리대에서는 그래도 일부 좀 챙겨놓고 가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에 변동성이 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챙기면서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들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5,000원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일단 21선 이탈 시에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3509님의 코리아나 봐드릴게요. 매수가 5,800원, 비중 10%입니다. 엄청 급등했을 때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글쎄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인데 개별 이슈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은가 싶어요. 자, 5,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락을 하게 된다면 21선이 깨지면 일단 1차 시세가 끝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목표치가 도달한 거예요. 목표치 도달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자리대에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어요. 절반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럼 매도예요.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걸 두고 계셨단 말이죠. 만약에 한 번 더 상승의 흐름들,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갭을 메꾸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한 5,500원짜리 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때는 저는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아나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들어와 있어서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센트럴모텍이 오늘 많이 하락해서요. 네, 네, 조금 걱정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잘 주셨어요. 매수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수가는 41,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30%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빠졌네요. 7% 넘게 하락했는데 일단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잖아요. 네.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미국 증시 보고 그 호기심에 샀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튼튼한 종목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재훈 위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트럴모텍을 41,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30%나. 네. 혹시 공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7천 얼마라고 들었어요. 공모가가 7,000원대다. 네. 저는 6,000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6,000원대예요? 네. 네. 그러면 몇 배 올랐죠? 7,000원 한- 잡으면 7642, 7749 거의 7배 가까이 올랐죠? 네. 그죠? 네. 많이 올랐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는지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25일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25일이라고 들었던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1년 차 이때 보호예수가 풀려요. 네. 그럼 많이 올라갔으니까 보호예수 풀리면 만약에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매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매도를 해야지 맞을 그죠? 것 같은데요. 네. 공모가가 6,000원대 7,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몇 배가 올랐는데 차익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근데 오늘 또 주가가 13%가 빠졌어요. 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뭐 성장을 한다, 뭐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요. 네. 저는 이 상장이 작년 11월 달에 했잖아요.
네. 그 전에 있는 실적은 전 절대로 믿질 않아요. 네. 이 부분들 믿을 수가 없어요. 올해 네. 추이를 까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2차 전지 섹터 성장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장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쪽은. 네. 근데 너무 비싸게 좀 매수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중에 저가가 34,000원이었어요. 네. 요거 깨지면 안 돼요, 이제. 만약에 네. 요거 깨지게 되면 3만 원 깨고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럼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저는 4만 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럼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쪽은 지난주에 강하게 치고 나갔다가 주 중후반 넘어오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때 주중에 좀- 말씀이세요? 네? 네, 이번 주 주중에 중에 말씀이세요? 이번 주 중에 네. 그럼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추격 매수를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좀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이니까 따끈따끈한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이용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앞타바이오요. 앞타바이오 매수 얼마에 하셨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7,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요. 일단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예, 예.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주로 매매를 하시나요? 아니요. 앞타바이오는 그러면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방송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러네요. 딱 매수하시자마자 계속 떨어지네요. 예, 예. 그러게 오늘 또 너무 많이 하락해가지고 일단은 매수 가격까지라도 올 수 있을런지부터 좀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다고 어디에서 그래요? 어디에서? TV에서 잠깐 봤었었는데 추천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서울경제에서요? 예, 예. 서울경제? 우리 TV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방송에 여기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보셨어야죠, 어머니. 제약바이오 안 된다고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게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죠? 예, 예. 제약바이오 안 돼요, 어머니. 그나마 작년은 넘어갔고 올해 이제 좀 됐으니까 올해에 저는 괜찮은 거는 전통 제약주 쪽하고 예. 헬스케어 쪽은 좋게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일단 앞타바이오가 어머니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저도 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사업 보고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좀 보고 있거든요. 당뇨병 관련해서 지금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췌장암 쪽, 고형암 쪽 이쪽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혈액암, 뭐 기타 유전자 전달체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전망을 보면 이 친구가 흑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예, 예. 그럼 조금 더 지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사실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꿈에 있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뭘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임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어머니? 당뇨병 쪽으로 하고 회사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앞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방송에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또 흑자가 진행이 될 거라고 그래서 네. 그냥 믿고 산 거죠. 일단 방송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머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아시겠죠? 지금 연구 개발하는 걸 보게 되면 합성 신약, 당뇨병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뭐 이쪽도 있고 황반변성도 있고요. 당뇨병, 당뇨성 망막병증, 동맥경화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예.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행인 건 뭐 특허도 많이들 가지고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올해의 전망을 보게 되면 적자였었는데 올해 흑자가 돌아설 거고 내년도에는 좀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27,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시면 그나마 좀 비싸게 사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비싸게 매수하신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만약에 23,000원 이 자리대가 좀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란 말이에요. 예. 요게 깨지게 되면 다시 한 2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되밀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23,000원이 만약에 깨지면 조금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 지금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는 모습들이 다시 나올 때 그때 차라리 재매수를 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을 지금 40%는 저도 사실 이 야타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머니. 근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우선 이제 아마케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들이 만약에 나와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좀 줄여놓으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경제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의견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국일 재질을 갖고 있습니다.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5천, 글쎄 이제 두 번에 나눠 샀는데 한 5,300원 정도, 5,28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0%요. 20%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핀 대장주, 대표주죠. 매수를 하셨는데 어떤 고민 있으신 거예요, 지금? 글쎄 저기 잘 가다가 이렇게 이제 8,000원 올라가면 팔고 네. 또 자꾸 그랬는데 잘 못 가는 것 같아서 무슨 악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 선생님을 기본기가 아주 투철하게 잘 돼 있은 1등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원 좀 해보려고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래핀 이 관련주 국일재질 같은 경우에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튀어오를 때가 있는데 최근에 좀 잠잠하잖아요. 네. 어떤 모멘텀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일단은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정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저기 어머니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제 국일재지는요. 네, 참 알다가도 모를 회사예요. 네, 이게 그래핀 관련해서 이게 그래핀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어머니.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네, 근데 이제 개발을 해서 상업화를 할 거다 이런저런 전망들이 막 있어요. 합작법인도 설립하고. 네,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숫자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숫자가 나오는 게 실적이잖아요, 실적.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좋은 기술이고 한다라면 증권가 쪽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이 국일계제에 있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요? 관심 있게 보겠죠. 네. 근데 전혀 컨센서스나 예상치가 없어요. 그만큼 아직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이 회사에 대해서. 네. 두 번째는
상용화 개발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800원짜리 주가가 8,3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1000%가 넘게 올라갔죠? 네. 그죠? 네. 그럼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매수하신 게 5,28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 요거 보게 되면 오른쪽 여백을 한 70개로 놓고 볼게요. 네. 요 초록색 선 보이시죠, 어머니? 네, 보입니다. 요 초록색 선이 이렇게 초록색 선을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죠. 네네. 이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가 지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 연저리 때까지. 네. 4,000원대까지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역배열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네. 추가 매수 절대 금지. 추가 매수하려고 그러다가 절대 금지. 이제 제가 정 선생한테 어떻게든지 전화를 해보고 나서 예. 결정을 줘야 되겠다. 절대 이제 금지. 그렇게 매수가 생각하고 위로 오늘 올라가면 일단 매도예요, 어머니. 매도요? 매수가 위로 올라가도 일단 매도. 네, 매도. 예, 매도하고 현금 쥐고 있다가 다시 보시든가 네. 다른 종목 하시든가 하시고 네. 지금은 이게 간당간당해요, 어머니. 요 간당간당해서 네. 요 깨지면 바로 5,000원 깨고 내려갈 거예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 아니고 반등 나오게 되면 비중 축소고 네. 다음에 다시 차트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봐도 늦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일단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현명한 판단으로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반등 시에 비중 축소 한번 해주시고 다시 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또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화 편안하게 이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또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컴투스 4477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108,000원 25% 비중입니다. 일단 차트 보면 모양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조정받고 계속 비슷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여지는데 어떤 신호인가요, 이게? 우선 비추세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닥 번역은 이미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좀 힘든 그런 시간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진핑 국가주석 뭐 방한 일정이나 이런 분들 조율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도 정해지고 있어요. 일본 방문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계속 중국 쪽에 있어서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어느 정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한 12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아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에 대한 의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일진 디스플 문자로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6632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4,9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정고점의 매물 소화 과정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21선이 깨지면 1차 시세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자리대 깨지면 안 돼요. 4,500원대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500원, 4,550원 이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거예요. 한 5,100원대, 5,200원대 그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8시 50분 정도까지 계속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나눌 건데요. 일단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이용하신다면은 지금 빠른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간단한 코멘트, 가격 팁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수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고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현대차예요. 현대차를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네, 10%고요. 네.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 예, 작년에 한 거예요. 그러게요. 작년 여름쯤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 예, 예. 그래도 지금 올라올 때까지 잘 견디셨는데 최근에 이거 코로나 이슈 때문에 또 다시 지금 공장 문제 예. 때문에 오늘 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예, 예. 현대차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신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목표가 잘 세워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를 작년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럼 배당을 한 2번 정도 받으셨겠어요? 예, 배당 좀 더 번 받았어요. 2번 받았고 2번 받은 거 치면은 뭐 조금 약간 손실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이게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예.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중 10%시란 말이에요. 예, 예. 지금 그 기관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 현대, 기아차, 자동차 쪽 섹터는 그나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오히려 그나마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그냥 좀 가지고 계셨다가요. 예, 예. 만약에 12만 원 언저리 때까지 밀리잖아요. 예. 그럼 저는 조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니까 예, 예. 10% 정도만 더 매수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아, 12만 원 정도까지 밀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예. 12만 원 초반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어 보이니까 네, 네. 그 정도까지 밀리면 그때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네. 평균 단가는 한 13만 원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저는 다시 정고점 자리 때 작년 어머니 매수하셨던 그 자리 때 14만 원대는 다시 온다고 보거든요. 아, 예. 그럼 그때 추가 매수한 것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좀 더 보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4만 원대 가면 그 10%는 팔고 나머지는 조금 더 기다려 그렇죠. 보자고요. 네, 아니면 예. 그때 다시 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문자인데 2555님의 정보 봐드릴게요. 비츠로테크 7,700원에 30%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매수 시기가 굉장히 오래되셨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미 이제 많이 오랜 시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은 이미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인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올해 2019년도 작년 실적보다 더 좋아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최고 실적이에요. 최고 실적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재무구조 괜찮고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7개의 계열사가 있고 전력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핵융합 사업, 2차 전지 사업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거 조금 이왕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물려 계셨으니까 조금 더 시간 값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라고 보니까 적어도 한 8,000원대? 8,000원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홀딩하시고 매수가 위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공에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만의 투자 팁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단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시장 지금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시장 계속해서 지금 조금 올라가다 빠지고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없이 계속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코스닥은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세가 나왔고 하루 만에 690선이 깨졌습니다. 일단 시장이 계속 이런 상황인데 오늘 어떤 강의로 시장 대응 방법을 좀 세워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꼬이셨어요, 말이. 시장도 지금 계속 꼬이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시장에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려왔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제 판단이 틀렸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봤었고요. 중기적으로 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밀릴 때마다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가 왜 조정을 받아야 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설날 때 아마 그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올해 2020년에 있어서의 전망? 보시게 된 저는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잡혀갈 말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공장은 가동을 멈췄었고 한국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시장은 급락이 나왔어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이 V자 반등이 나왔던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죠. 산업적인 경기 지표나 이 부분들은 무조건 꺾여 내려갈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좋은 얘기들만 나갔었죠.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미 지표가 안 좋았다라는 건 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개장하고 나서 애플 실적 1분기 달성 못할 거야 라면 먼저 선빵을 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코로나 의심 환자가 뭐 사망했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더 뒤숭숭해졌었고,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코로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환자가 뭐 늘어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각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나 이 부분들은 분명히 안 좋아질 거예요. 산업지표 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돼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다? 거품이 낀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증시가 폭락을 하려면 거품이 껴야 되는데 거품이 낀 게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은 결코 싼 게 아니에요. PER 기준으로 놓고 보면 비쌉니다. 선진시장의 PER과 맞먹고 있어요. PBR, 즉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PER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밸류에 대한 부담은 계속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부분들은 하락 추세 때를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하락 추세 때를 벗겨내고 난 이후의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추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거고, 여기에서 흐름들을 나오게 된다라면 상승을 했던 그 시기나 이런 부분들 따져보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면 61선까지는 다시 되밀릴 자리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일도 양매도가 나왔죠.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대량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외국인 선물 금일 그래도 장 막판에 줄여갖고 5천억 매도 나왔네요. 현 선물 동반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시장에 있어서의 신용 잔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용 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지수가 깨졌던 만큼 신용도 깨졌어야 돼요, 이 자리대가. 안 깨졌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개인이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신용 잔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IT 섹터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애플에 대한 부분들이고, 주 중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시장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된다라면 시장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경기 지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도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 쪽 금리 인하라든가 경기 부양책 쓰겠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전인데도 지금 연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시장 이번 주 중에는 일단 혼조세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섹터로만 따져보면 저는 산업재 섹터 안 좋게 봐요, 여전히. 근데 오늘 리포트 보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 화학 쪽이라든가 정유 쪽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리포트도 있는데 전 그 부분에 반대예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세로 흘러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중국 쪽에 수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산업재 쪽 섹터는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 IT 쪽 섹터와 5G, 2차 전지 이쪽이에요. 거기다 주변주로 제가 놓고 볼 수 있는 게 핀테크 쪽하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전통적인 거. 거기다가 하나 더 엮으면 중국 관련주예요.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게임. 요런 쪽에 주변주로 놓고 주된 요인은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5G 쪽이에요. 근데 최근에 가장 이 세 개 섹터 중에 가장 최근까지 올랐던 게 5G예요. 5G 조금 눌림 매물 수합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후에 왔던 게 IT였어요. 근데 IT는 애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밀렸으니까 내일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시기가 중반권역부터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먼저 올라갔다 쉬었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도 주 중반권역에 있어서는 흐름들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IT 쪽, 2차 전지 쪽은 저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5G 같은 경우 크게 안 밀리거나 하게 되면 횡보나 기간 조정 형태로 주겠죠. 그럼 그건 어느 정도의 이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정 시에는 이들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경기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산업재 쪽 섹터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경기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수출주들이 가장 빨리 회복을 하죠. 그게 바로 5G고 2차 전지고 IT입니다. 장비, 소재, 부품. 그리고 왜 또 필승 코리아 펀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결코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테마주 이런 거 좋아요. 테마주 이런 거 좋은데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조정을 이용을 해서 올해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잘 한번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마주 전화 상담 오더라도 친절하게 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받고 있는데. 네, 계속 테마주도 그렇고 뭐 주도주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 저희 배트맨 일부 통해서 상담 신청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정재훈 전문위원의 견해를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얼마 남지 않은 2월도 저희 배트맨 일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5글자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 잊지 말고 함께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계속 잘 착용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희 내일 밤 8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